네, 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반찬은 서울 시민의 물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 소비 습관도 되돌아봐야 할 텐데요. 서울 시민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약 286리터라고 합니다. 네, 이는 도쿄나 상하이, 런던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네, 때마침 지자체들이 하반기 상수도세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요. 서울 역시 1, 2년 내 수도세 3%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물 소비 습관과 더불어 절약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은영 씨와 구태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뭄 때문에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 농작물의 피해도 크고요. 지금 두 분께서 혹시 가뭄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체감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얘기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조은영 씨 어떤가요? 저도 가까운 친인척 중에 이제 농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이 없어서 네.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게 전부라 아무래도 체감을 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구태희 씨는 어떻게 경험하고 저도 계신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친구 어머니께서 가수원을 하시거든요. 네. 친구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막 들어보면 올해는 이상하게 과실이 열리기도 전에 막 떨어진다거나 말라버려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한 해 농사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이 가뭄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 서울에서는 좀 체감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긴 그렇죠. 한데요. 예. 두 분은 그러면 살면서 수돗물이 좀 끊겼다거나 혹은 뭐 가뭄을 겪은 경험은 있으신지 조은영 씨가 대답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좀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었는데 네. 이제 저희는 뭐 집중호우도 있기 때문에 뭐 하수가 이렇게 그 뭐지 내천이 범람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뭄이나 이렇게 단수가 예고돼서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는 큰 그릇들 있잖아요. 그때 네. 다라이라고 해서 이제 큰 그릇에다 물을 받아서 네. 예, 되게 절약해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린 기억에는 그게 막 가족들과 긴장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맞아요. 부모님들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뭐 맞벌이 부부거나 이렇다면 더 힘든 일이었겠죠. 그렇겠죠. 예. 네. 구태희 씨는요? 저는 뭐 어릴 때 수도가 끊기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요. 그 제가 요즘 가뭄이 느껴지는 건 저희가 이제 청소년 센터에 옥상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옥상 텃밭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유달리 이 빗물을 주는, 그러니까 빗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주는 횟수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네. 이 진딧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딧물이 많이 생기지라고 저희 마을에 사시는 이제 도시농부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이 가뭄이 들면 병충해가 좀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러면서 네. 이제 저희 가뭄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인데요. 네, 서울 토박입니다. 네. 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가요? 딱 서울 토박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그 단수를 겪어본 적은 없는데 그 상수도 공사 같은 거 할 때 며칠간 장기간 단수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고무다라라고 하는 네. 그 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썼던 경험이 누구나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요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민원이 빗발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2012년도에 그 104년 만에 그 가뭄으로 가로수가 타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에 나서기도 하고 최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한강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뭐 녹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물 소비 습관도 좀 바꿔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취지에서 두 분들 그 한 달에 수도세 점검에 얼마나 나섭니까? 나오는지 조사 들어가나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쓰시나요? 저희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 사실 네. 이제 그 가구수로 나눠서 내고 있는데요. 또 때마침 저희 그 다세대들이 다 어린아이가 없고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물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적게 쓰시는 편이네요. 네. 예. 그럼 구태희 씨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네, 저는 이제 1인 가구인데요. 이게 네. 상수도 요금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저 이제 지난 4월이랑 6월을 살펴봤더니 한 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1인 가구여서 이게 비교가 잘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쓰시는지. 근데 방금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왜 저보다 더 적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저희 보면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면 저널이랑 뭐 지역 평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수도 요금도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이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한 명의 물 사용량이 한 286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1리터짜리 생수병 300개 정도를 쓴다고 보면 되겠죠. 두 분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물을 사용하는 때가 그럼 언제신가요, 조은영 씨? 저는 일단 식사할 때 뭐 싱크대에서 쓰는 거 그리고 네.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때는 아마도 저녁 때 씻을 때 그때가 많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뭐 평일엔 그렇고 주말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이럴 때는 또 물 소비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스컴에서 막 거의 300리터 가까이 쓰고 우리가 물 소비량이 엄청 높다고 해서 상상을 했을 때 하루 300리터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쓰는 양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다 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정부가 내보낸 물의 양과 실제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새나가는 물이 많고요. 그리고 영업용이나 업무용 물을 빼면 실제로 가정용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본 자료에서는 170리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 개인의 물 소비 습관만으로만 보기는 어렵겠다. 누수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운영의 문제도 같이 짚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구태희 씨는 어떻게? 네, 저는 뭐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이제 사실 저는 1인 가구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수도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까 좀 이상하게 하셨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주로 샤워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특히나 뭐 퇴근하고 오면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하면 잠도 잘 오고 예. 아무래도 피곤을 좀 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샤워를 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샤워하는 게 가장 물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물 사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물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도 수치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먼저 그 여름이다 보니까 좀 샤워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정에서 네.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법? 물을 사용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지 퀴즈가 있는데요. 객관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샤워 첫 번째, 설거지 두 번째, 그리고 화장실, 변기나 소변을 났을 때 3번이고요. 네 번째가 마실 때, 식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 많이 쓰는 샤워할 때 많이 느낌이에요. 쓰는 느낌. 체감은. 네. 네. 저는 설거지를 거의 하루에 3번씩 하니까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근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아. 변기 사용량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네. 네, 25%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주방 싱크대에서 21%, 샤워나 목욕이 16%, 뭐 세면이나 이런 게 11%고요. 식수는 또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 경우 왜 이렇게 물 소비량이 또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물 소비량 많고 이런 게 종류별로 변기 사용량 이렇게 많을까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언뜻 떠올리기로는 네.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변기 그 사용하는 거가 이제 물량이 소량과 대량으로 이렇게 소변과 대변에 따른 차이가 없는 변기를 사용하거든요, 저희는요. 네네. 예. 아.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목욕할 때 이제 물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욕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비교하기를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물을 많이 소비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통계 수치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일본의 그 목욕 문화 자체가 가정에서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욕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할 사람이 뒤에 식구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 불편해서 이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아예 그냥 욕조만 있는 이제 욕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워낙 이제 공간 절약을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욕실과 변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기 어렵고 그래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목욕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받아놓고 쓰는 물보다 틀어놓고 쓰는 물이 훨씬 소비량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네. 부분에서 그럴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구태희 씨 어떻게 보세요? 저희 왜 나라 보면 네. 이 수돗물을 탁 틀어보고 물이 세게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마 거기서 좀 오는 그런 이제
수도에 낭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저희 수도 꼭지들 보면 밑에 다 수도 밸브가 있어요. 그 수도 밸브를 조금만 잠궈도 물을 엄청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들 세게 틀어놓고 쓰시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그래서 집에서 많이 잠그고 있는데 뭐 또는 변기에 이렇게 벽돌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게 사실 잘 파악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나가고 하는지는.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약간의 습관들이 전 국민이 모이면 엄청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물 소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물값이 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값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가량이 싼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물 사용량이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서울 도시가 물 사용량이 지금 거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워싱턴이나 뉴욕, 런던, 도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서울이 지금 물 사용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랬을 때 요금은 어떨까요? 요금 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돗물 값은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이 2013년 기준으로 3제곱미터당 660.4원이라고 합니다. 네. 생산 원가의 77.8%에 불과한 상황이죠. 네. 이렇다 보니까 최근 경기도, 인천 등의 지자체들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도 1, 2년 내에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이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게 정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혁 씨. 저는 수돗물 값을 이제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수돗물 사용량을 10% 줄이면 그 상수도 그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하수도 처리 비용도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뭐 국가 편익이 뭐 4,300억 원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상을 통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물 소비 패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뭐 이렇게 좀 어떤 문화가 그 형성이 된다면 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수자원공사에서의 그 관리 방식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수돗물 공급 시설을 좀 과잉으로 이제 만들어 놔서 이제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오히려 물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와 정책의 문제점이 같이 짚어져야 이제 또 시민들이 실천해야 되거나 이제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럼 구태희 씨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건 좀 반대라는데요. 네. 이러다가 저희가 이제 물까지 다 또 사 먹고 이런 것들을 이미 뭐 물을 사 먹고 있긴 하지만요.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 사실 물이라는 건 커먼웰스라고 해서 공공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뭐 공기와 같이 필요로 하는 물인데 이것들을 국가가 이제 공급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역할인 것이죠. 근데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왜 세금을 내겠습니까? 근데 또 저희 이제 물 부담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고지서를 보시면 그런데 보면 이제 4대강 이런 데다가 돈을 쓰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4대강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건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계속 저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을 다 국민에게 떠넘기고 세금을 올린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수돗물 값이 저렴한 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낭비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량을 또 규제를 한다고 해요. 사용량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물 사용량의 25% 강제 절수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만 해도 정원에 물 주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위반하면 벌금도 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규제, 물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조은영 씨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강제 절수 명령이 떨어진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극심한 가뭄이 4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몇 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가뭄의 가능성이 이제 나사 연구 결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의 처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이제 같이 엄청 짧은 시간에
빠른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절수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면 일단 객관적이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규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규제만 한다면 누구나 반발하겠죠. 네. 네. 구태희 씨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이 물에 뭐 수도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규제보다는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관리. 그 한국 수자원 학회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 한국의 그러니까 수자원 총량이 43%가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예. 근데 또 그 나머지 57% 중에서도 이 바다로 유실되거나 홍수로 유실되는 게 엄청나게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쓰는 수자원 양이 26%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우리나라 물론 이제 삼면이 바다고 다 이렇게 흘러나가긴 하지만 좀 어떻게 하면 이 수자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라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0만 개 이상의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도입을 하고 또 물론 이제 2011년에 저희 나라가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그거 제정하고 나서도 2012년도에 보면 그 재이용률이 3.6%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그런 이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 재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구조화 시스템, 뭐 규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발적인 유도도 중요하거든요. 물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양침물 컵에 받아쓰기, 설거지할 때 뭐 헹군물 받아쓰기, 변기에 벽돌 놓기 등 뭐 절약 방법은 참 많이 있긴 합니다. 예. 두 분의 경우에도 실천하고 있거나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물 절약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조은영 씨. 아, 저는 참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요. 그 뭐 제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참 감각이 없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특별한 물 절약을 위한 뭐 아주 특별한 건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 최소한 이제 벽돌 넣고 오늘 벽돌 구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양침물 제 컵이 좀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왠지 그 좀 이제 병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컵 잘 안 사용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러는데 예. 예. 그런 것들 좀 실천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환경 문제라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물 사용 문제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의 그냥 뭐 돈을 절약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후세대와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기업과 정부가 다 좀 시민까지 같이 협력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번에 오시면 인증샷 부탁드리고요. 그럼 구태희 씨 방법 알려주시죠. 저는 뭐 특별히 저도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요. 가끔 제가 그 공중 화장실 이런 데 보면 이 수도꼭지를 열어두고 가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전국에 그런 시설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수도꼭지만 좀 잘 잠궈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수도꼭지는 꼭 잘 잠그고 다니자. 네.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좀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생활 속의 작은 습관부터 해서 물 절약을 하면 되겠죠. 지난 3월 전국적으로 내린 비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환산해 놓은데 이게 바로 4에서 5mm에 불과했는데 경제적 가치가 2,5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수도권 지역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생활 속의 물 절약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